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expanded 관련해서 배우면서 오버플로우 문제를 제가 살짝 다뤘었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컬럼 밑에 로우를 한번 만들고 그 밑에 텍스트를 엄청 길게 썼더니 여기 옆으로 이만큼 삐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right overflowed by 1.9 pixels 하면서 이상한 표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화면 크기를 넘어서서 텍스트가 여기까지 삐져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텍스트가 좀 짧아서 그런데 더 늘리면은 더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지금 1303 픽셀이 지금 나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오른쪽으로 사실은 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바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플러터플로우를 다루면은,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하려고 하면은 저는 거의 100% 만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플러터로 코딩을 하더라도, 코드를 직접 써서 하더라도 이 문제는 100%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빈번하게 만나는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친구는 자식이 부모 밖으로 나갈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싸울 때 자식이 잘못했거나 부모가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럼 해결책도 자식을 바꾸거나 부모를 바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부모 밖으로 나가지 않게 줄이거나, 또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까불어도 괜찮을 수 있게 부모 자신의 통을 늘리거나,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케이스별로 조금 다르게 대처하게 되는데요. 케이스별로 한번 보시죠. 우선은 지금 이 텍스트가 밖으로 나간 거는 부모가 잘못한 걸까요? 자식이 잘못한 걸까요? 뭐 잘못했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자식이 충분히 부모를 넘기지 않으면서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야, 여기 넘어가면은 줄바꿈을 해 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해주면 됩니다. 그건 어떻게 했죠?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expansion을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expanded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게 자동으로 줄바꿈을 돼서 최대한 확장을 하되 부모의 경계는 나가지 않게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인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expansion 것을 활용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 말고 컨테이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컨테이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테이너라는 선택하고요. 이 안에 컬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버튼을 마구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겠죠. 붙여넣기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bottom overflowed by 20 pixels 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밑으로 지금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컨테이너의 크기를 가서 보시면은 width 100, height 100으로 제한되어 있죠, 부모가. 근데 자식들은 이 컬럼 밑에 있는 버튼들은 너무나도 큰 친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컨테이너의 크기를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트를 없애주면은 이 컬럼의 크기만큼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의 크기를 없애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오버플로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또 다른 세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이 컬럼에서인데요. 한번 버튼을 우리가 한번 쭉 추가해 봅시다. 자, 이렇게 쭉 추가해 보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여기 bottom overflowed by 하면서 몇 픽셀이라고 해서 이번에도 오버플로우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이 컬럼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버튼의 크기가 더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실은 컨테이너랑 조금 비슷한 문제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컬럼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컬럼은 크기를 정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컬럼은 크기가 없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컬럼도 크기를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옵션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스크롤러블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크롤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위아래로 스크롤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공간을 사실상 무한대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스크롤 밑으로 내렸을 때 크기에 제한이 있나요?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스크롤러블을 체크하는 순간 상하의 크기 자체의 제한을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 밑에 또는 로우 밑에 이런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 스크롤러블 문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롤러블에서 allow scrolling을 체크를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텍스트 오버플로우 해결하는 방법, 컨테이너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컬럼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작은
작은 팁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프라이머리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 컬럼 밑에에서도 여러 가지 컬럼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컬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스크롤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중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컬럼 안에 또 컬럼이 있고 컬럼 안에 컬럼이 있어서 스크롤이 중첩이 될 수가 있을 때 스크롤을 했을 때 누구 먼저 스크롤 할 거야 라는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앱을 테스트하다가 앱에서 스크롤이 안 된다 하면 이 프라이머리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이 프라이머리에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통 해결하냐면은 가장 상위에 있는 컬럼에다가 프라이머리를 보통 체크하면은 문제가 조금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버플로우 문제를 했고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닥칠 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